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 로드맵과 함께 검추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드맵을 보시면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이 부분은 기술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이 어, 충분히 그 기술을 익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만한 내용이고요. 또 품질 경영 기사나 또는 이제 산업공학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차지하는 내용,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좀 묶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검정과 추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검정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에 들어가기 앞서 연석형 확률분포를 다시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정규분포라는 어떤 모양이죠. 분포 모양이고, 이 정규분포는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를 기반으로 곡선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이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급 구간을 만들어서 어, 뭐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급 구간을 만들어서 그 급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큼씩 있는지를 빈도로 채워 올린 겁니다. 어, 여기도 쭉 채워 올린 거고요. 채워 올린 거고, 이 안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데 쓰였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높이라는 fx, 높이라는 fx가 있을 것이고 또 너비라고 하는 dx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높이하고 너비를 곱하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고 이 면적을 다 더하면 1이다. 이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붙질 않으니까요.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1인데 왜 더하는 표시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뭐 적분기호로 만들었냐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미세한 틈들이 발생하니까 서로 그 오차가 생기니까 이걸 극한으로 바늘처럼 얇게 만들어서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뒤에 또 확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개별 데이터 분포하고 평균 분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 분포는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그 모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 정규 분포는 평균을 하나의 데이터처럼 취급한 거예요. 수많은 평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은 같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그 각각의 평균을 구할 때 쓰였던 데이터 개수 n 그거를 루트로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실 때.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사 검증할 때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검정에서 유의 수준 이해를 돕고 또 추정하는 단계에 가서는 신뢰 구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 현재 평균이 미우 제로라고 합시다. 이 파란색 분포는 현재의 분포예요. 근데 이 분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변했다고 인지를 할까 했을 때 확률이 낮은 이쪽 부분에다가 빨간색을 그었어요. 이쪽도 긋고
이쪽도 걷는데 나는 이 정도에서 나오면은 어, 평균 변했다고 나는 인정을 할 거야. 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 분포를 보면 확률상 낮은 빈도로 나와서 그렇지 평균이 안 변했어도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종 오류 또는 알파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유의 수준이라고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평균이 실제 변했습니다. 이걸 뮤1이라고 볼게요. 초록색 분포가 있습니다. 근데 변했는데 이 변한 거의 끝에 가면 드물지만 이쪽에 겹치는 부분에 기존 분포에 겹치는 부분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나올 수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변했는데도 변했는데도 얘가 봤을 때는 안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종오류, 베타라고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쪽을 다시 보시면 이 알파를 뺀 1 마이너스 알파는 신뢰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도 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반면에 변한 것, 평균이 변한 것을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변했다고 인정했어요. 여기 나오는 값들을. 그럼 어떻게 돼요? 검출력, 변한 걸 제대로 검출했으니까 검출력 1 마이너스 베타라고 합니다. 요 그림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많이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설 검정의 순서입니다. 가설은 음,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로 수립하게 됩니다. 귀무는 약간 일본식 한자로 설명한 말이고요. 다시 우리말로 조금 의역을 하면 무로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 지금 그대로다. 아무 일 없었다. 그런 가설이고요. 대립 가설은 반대로 지금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라는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유의 수준을 설정합니다. 유의 수준은 바로 제가 앞서 설명한 이런 알파들입니다. 알파. 몇 퍼센트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드문 확률을 아니라고 볼 것인가. 보통 그 드문 확률을 리스크라고 보고, 일종 오류 리스크라고 보고, 5%를 많이 줍니다. 5%. 이건 뭐 과학은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꼭 이거를 백분율 하기 전에 값은 0.05죠. 보통 알파는 0.05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게 되면 이 검정을 위한 이 통계량과 나중에 이 0.05에 들어갈 기각력, 기각력과 비교를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귀무가설 뮤 제로를 채택하게 되고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유의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변했어 변했어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어 요거는 다른 데 뭐 교재에도 많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평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정을 할 때 변했냐 안 변했냐 검정을 할 때는 모수, 모수는
뭐 모집단에 대한 그 통계량인 거죠. 거기에 대한 시그마가 존재하지 않다.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 T분포를 쓰고 알고 있다. 우리 모수에 대한 시그마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쓰게 됩니다. 구하는 식은 거의 같아요. 어떤 평균에서 X바를 빼는 것도 같고요. X바니까 그냥 시그마를 쓰지 않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 검정입니다. 분산 검정은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F분포라는 분포표를 쓰고 두 개의 집단 샘플 간의 분산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 많이 쓰고요. 시그마를 알고 있다. 그러면 카이 제곱 분포를 쓰게 되고 검정 분포는 카이 제곱 분포를 쓰게 되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편차 제곱합, 샘플에 대한 편차 제곱합과 기존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서로 사이즈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어,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검정 통계량입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 평균 대비 지금의 평균이 얼, 시그마 몇만큼 떨어져 있냐,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어,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어, 검정하기에 만든 통계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어떤 평균에 대한 검정이고 어, 모, 그러니까 모수, 시그마를 알고 있다는 가정에 대한 검정입니다. 자, H0 귀무 가설은 지금의 평균은 40이야. 대립 가설은 지금의 평균이 아니다. 그리고 H1으로 아니, 뮤1으로 변했다. 어, 40이 아니다. 어,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알파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어,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됩니다. 엑스바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뮤에서 엑스바까지 그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또는 얼마큼 엑스바가 뮤에로부터 떨어져 있냐를 보게 되고 그때 보니까 어, 사, 기존에 알고 있던 40에서 지금의 샘플로 평균 25개의 데이터로 평균을 내보니까 41.25였어요. 요 사이에 어, 그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떨어져 있냐 보니까 3.125배가 떨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 평균을 기점으로 3.125배 떨어져 있는 평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05인 이 면적일 때는 이 면적에 대한 요 기각력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한 거리는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거리는 1.96이지만 1.96이면 이게 3.125 떨어져 있어서 기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H0를 기각한다. 한마디로 평균이 변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2분의 알파를 썼어요. 2분의 알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쪽에 보면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거나 작다로 하면 알파를 그대로 씁니다. 이쪽을 보던가 이쪽을 보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다르다는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르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단측이 아니라 양쪽 검정을 한 겁니다.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알파를 나눴어야 됐어요. 그래서 2분의 알파를 하면 사실 여기는 0.05가 아니라 0.025, 여기에 0.025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얘가 큰 쪽에 있다 보니까 평균에서 큰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산하게 돼서 3 됐고요. 0.025에 해당되는 시그마에 대한 거리가 1.96이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 엑셀로 한번 하는 거를 뭐 보여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계 공장에서 그 프레스된 부품의 직경치의 기준치가 모 평균이 7.95mm, 모 표준 편차 시그마는 0.05mm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수를 알고 있네요. 이 제조 공정의 일부를 변경해서 10개의 표본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프로세스된 부품의 직경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표준 편차는 3이라고 했습니다. 0.03.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보셨, 잘 보셨다면, 음, 여기 보시면 평균에서부터 2분의 알파, 0.025 구간, 0.025 구간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안의 면적일 때 몇 시그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노멀 스탠다드 인버스라고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요. 그게 확률값, 이 확률값을 넣으면 어, G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 거리값을. 자, 1.96입니다. 자, 1.96보다 검정 통계는 2.53이 이 더 밖의 영역에 있잖아요. 이 더 밖에. 얘 밖에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 영역이에요. 그죠? 알파 영역이니까 평균에서 벗어난 이쪽 어딘가의 평균에서 온 데이터다. 그러니까 평균은 변했다. 결국은 귀무 가설을 기억하고 대립 가설을 선택한 음,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내 구간까지 함께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숙고자였던 사람도 4층 형사만으로 다 풀었던 거라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다음 단계 넘어가서도 반복적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